인간의 한계와 인내를 시험한다는 마라톤 42.195km에 도전하거나 공원에서 느긋하게 봄날의 휴식을 즐기거나 또는 뜨거운 여름날 벌겋게 단 쇠를 담금질하면서 땀 흘리는 육체 노동을 하든 아니면 조용히 연구에 몰두하든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대략 75세 전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 어떤 것이든 사람들은 나름의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한다. 그러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바로 건강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 심지어 웃고 울고 환호하는 희노애락의 감정마저도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고 건강은 올바른 식생활이 바탕돼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밥이 보약이라며 건강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주저없이 꼽았다. 과연 한국인에게 밥은 어떤 의미일까? 밥과 반찬으로 어우러진 한국인의 밥상 문화. 이런 밥상 문화는 과연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폭발적인 열정과 단결력. 우리라는 공동체의 폭발적인 열정의 원천이 바로 한국인만의 먹을거리 문화에 근원하는 것은 아닐까. 장수.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대부분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가 바로 그것. 강해산악자는 기지 속에야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올해 95세의 허기봉. 강해산악자는 20호 정도 크기의 글자를 읽는데 돋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은 허웅은 매일 독서로 자신의 기억력을 체크한다. 또한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은 그만의 운동 습관이다. 90여 년 이어온 이런 규칙적인 습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허기봉옹의 소박한 밥상이다. 그에게 밥은 마치 숨쉬는 공기와도 같다. 9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밥상엔 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릇의 밥과 함께 김치, 청국장 등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으로 채워진 단촐한 밥상. 근데 애들 김치 좋아해서 애들 김치를 잘 잡어요. 연하은 아들 김치만 제일 잘 잡어요. 고기는 밥은 오직 탄수화물의 섭취만 가능할 뿐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찬을 함께 먹어야 한다. 영양소의 제일 공급원인 반찬. 그러나 매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반찬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허웅의 식사 습관을 볼 때 반찬 가지수와 장수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다. 아이고, 한 그릇 다 드셨네, 한 그릇을? 한국인의 밥상에서 도대체 건강을 위한 반찬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 것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반찬은 계절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변한다. 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무엇보다 구하기 쉬운 제철 재료. 그런 만큼 계절에 따라 반찬은 풍요롭기도 하고 또는 빈약해지기도 한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눈으로 모든 것이 덮이고 영하의 날씨인 한반도의 겨울철에 먹을거리가 궁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처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채가 귀한 계절에도 먹을 수 있는 저장 방법을 찾았고, 이것은 반찬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한국인이 찾아낸 겨울 반찬 김치. 반찬, 그 이상의 의미인 음식. 한국인의 밥상에선 다른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김치가 없으면 결코 제대로 된 상차림이라고 할 수 없다. 가을이 깊어갈 즈음, 찬바람이 불기 전 김장김치 담기가 시작된다. 갖은 양념이 버무려진 속을 채워넣는 배추김치는 우리 조상이 찾아낸 대표적 겨울나기 지혜다. 배추김치와 함께 깍두기나 동치미 등 식구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 종류의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겨울 채비는 일단 낙된다. 배추김치를 포함한 서너 가지의 김치는 늦가을에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까지 땅속에 묻혀 양식이 된다. 김장김치가 땅속에 묻혀 긴 겨울 동안 밥상에 오르는 데엔 과학이 숨겨져 있다. 외부 온도 영상 1도 전후 겨울 날씨에 땅속에 묻은 김치독 속 온도는 영하 0.6도 정도.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달린 영하 4도의 추운 날, 김치독 속의 온도는 영하 1도 내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는 11월 말이 김장철. 이때부터 온도 변화가 덜한 땅속 김치독에선 발효균의 활발한 활동으로 가장 맛 좋은 상태의 산도 pH 4의 김치가 만들어지고 겨우내 유지된다. 땅에다가 묻게 되면은 그 온도가 되게 그 김장을 담고 그 다음에 한 2월까지가 그 8도에서 마이너스 한 2도 정도가 됩니다. 땅속 온도가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그 이 김치 발효균이 맛을 내는 발효균이 훨씬 더 잘 자라게 되고, 또 그 항아리라는 거가 그 물은 이렇게 통과되지 않지만 공기는 통과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내는 유산균이 그때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한국 김치의 맛의 비밀. 발효균이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시원한 맛을 주고, 김치 특유의 신맛의 주인공은 바로 김치 유산균이다. 김치는 언제부터인가 한국인만의 음식이 아닌 세계의 미식가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국제 상품이 됐다. 그 한 예로 올 3월 건강 잡지인 헬스 인터넷판에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소개됐고, 또한 김치에 사스나 조류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김치는 이제 세계 속에 한국 음식의 과학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발효가 되면서 그게 많은 유산균이 생성이 되는데 한 1g당 1억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건강에 아주 중요해서 정장작용을 함으로 우리 그 노화 억제라든가 장수에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치는 여러 야채들이 함께 어우러진 서양의 샐러드와 같은 성격의 음식이다.
김장을 하기 위해선 신선한 재료의 엄선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정성과 공이 들어간다. 마늘 다지고 파를 적당한 길이로 썰고 김장김치를 위해 갖은 양념과 재료가 동원된다. 지역에 따라 젓갈과 생선이나 육류 등을 더 첨가해 독특한 맛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김치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서로 잘 어울려 맛과 멋이 살아있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한다. 배추나 이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절인 것이 바로 김치가 되겠는데요. 이게 그 소금에 절이면서 유산균은 살고 나쁜 병원성균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발효를 하면서 많은 유산균이 만들어져서 결국 김치는 유산균 발효식품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나 여러 가지 그 양념에서부터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약과 같은 건강식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다. 김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유익한 성분이 무엇일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 그 결과 김치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암 발생 억제 효과도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치의 항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배추와 유기농 배추로 나누어 진행된 실험. 그 결과는 유기농으로 재배돼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사용한 김치의 종양전이 억제 효과가 그렇지 않은 김치에 비해 탁월하게 나타났다. 해독 기능을 높여줘요. 예를 들어서 간에서 간이 이제 해독 기능이 있는데 외부 물질들 이제 발암성 물질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빨리 무독화 시켜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해독 기능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능에 있는 그 효소의 그 활성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건 확실히 나타나요. 우리 김치 갖고 실험을 해보면은 해독 작용이 높아져요. 그 안 먹은 놈보다도 그 먹은 쥐에서는 해독 효과의 작용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발암 물질 넣어줘도 빨리 배출을 시켜버리죠. 그만큼 암이 적게 나타나죠. 김치는 마늘, 생강, 파, 무 등의 항암 효과가 있는 재료들이 어우러져 숙성의 기간을 거치는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인 식품이다. 특히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나 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마늘에는 사람의 몸에서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세포나 돌연변이 세포들을 자살로 이끄는 물질이 있다고 학계에선 말하고 있다. 배추나 마늘에서 나타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암세포에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그 암세포를 세포 자살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늘의 그 항암성이나 배추에서 나오는 그 항암성이 그런 세포 자살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늘 습관적으로 한국인의 밥상 한가운데 놓여있는 김치. 조상 대대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밥상엔 국수를 먹을 때건 뜨끈한 국물이 있는 국밥을 먹을 때건 김치는 빠지지 않는 기본 반찬이다. 매 식사 때마다 일정한 양의 김치를 꾸준히 섭취해주면 성인병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그 암에는 효과가 없어요.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 성분들은 어느 때 투여를 하느냐. 투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투여를 하면은 효과가 있고 이미 암이 발생한 데가 투여할 때는 효과가 없어져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늘 먹어두면은 암 일으키는 어떤 그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스크린이 쳐지듯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나름의 특색이 있다. 아작아작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톡 쏘는 특유의 맛과 향이 있는 갓김치, 시원한 국물로 입맛을 돋구는 물김치 등 그 종류만큼이나 맛도 다양하다. 또한 김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인 김치찌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가 이용된 대표적인 음식이다. 김치는 어떤 음식 재료와도 잘 조화가 돼 음식의 부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두부가 함께 어우러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 만점의 반찬 겸 술안주 거리에서 김치를 외면하는 신세대를 위해 개발된 김치 햄버거, 그리고 김치 피자 같은 퓨전 음식까지. 이 김치는 저장성이 길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간이 세기 때문에 쉽게 응용이 가능하고, 이 김치에는 다양한 부재료가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 어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특히 그 복잡한 발효작용 때문에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음식이 발달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생활 습관과 더불어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요소 또한 중요하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는 바로 장수의 이런 외적인 필요 조건이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 노인들이 모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노인회관.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진다는데 이곳 노인들은 젊은 시절 팔씨름대회 우승 전력의 소유자들. 때때로 힘을 심심풀이 삼아 과시하며 노익장을 자랑한다. 점심시간, 한쪽에선 늘 함께 모여 먹는 그들의 소박한 점심상이 차려진다. 반찬 가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반찬이 있다. 바로 김치와 된장찌개가 그것. 콩나물과 두부, 된장이 어우러진 찌개는 단백질 성분이 배가 된 고영양식 반찬이다. 맛있겠는데요.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된장을 최고의 맛과 건강을 지키는 식품이라고 말한다. 콩 발효식품인 된장. 된장은 밭의 쇠고기라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이다.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료는 바로 메주. 가을 거지도 끝나 1년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지는 늦가을의 농촌. 해마다 이맘때면 추수한 콩으로 햇메주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현대인들이 최고의 영양식으로 생각하는 우유, 계란 등과 마찬가지로 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영양식품이다. 그러나 우유나 계란 등이 썩으면 인체에 해로운 독으로 변하는 반면 사각메주 속의 콩은 바실러스균과 곰팡이에 의해 자연 발육,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긴 겨울 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서서히 우리 몸에 좋은 최고의 보약으로 그 성분이 바뀌어간다. 이른 봄, 메주도 하얀 꽃을 피우며 봄을 알린다. 잘 마른 겉에 하얀 곰팡이가 골고루 피고 말랑말랑한 속살의 메주. 긴 겨울 나고 비로소 장의 재료 메주가 된 것이다. 간이 잘 맞춰진 소금물에 메주와 숯, 마른 고추, 배추를 넣고 시간의 흐름에 맡긴다. 대대로 음력 정월 하순에 장을 담가야 맛이 좋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조상의 지혜. 기온이 서서히 오르고 화려해지는 봄과 함께 간장은 맛이 들어간다. 간장이 숙성되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 주부의 손길이 바빠지면 또 다른 장을 담글 시기를 뜻한다. 옛 문헌에 따르면 조상들은 집안 장맛이 좋지 않으면 좋은 채소와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메주가 담겨진 소금물이 3개월 이상의 숙성을 거치고 나면 콩의 발효 산물이자 메주의 발효의 산물. 바로 검붉은 빛의 전통 집간장이 제맛을 내기 시작한다.